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추위에 떨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추위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네, 추위에 떨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그죠. 좀 안 추워서. 네. 네, 그래도 좀 좋게,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맨날 똑같이 취재 다니고 그랬어요. 네, 다음 주는 더 추워진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더 추워진대요? 네, 본격적인 겨울이 온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 이제. 얼어 죽겠다. 네. 네. 지금 요즘에 김세영 기자 아세요? 팬 많이 생긴 거?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김세영 기자의 그 인기가 나날이 네. 치솟고 있습니다. 네, 더 네. 치솟길 바라면서. 열심히 네, 보고 네, 보수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네, 김세영 기자, 지금 갑자기 막 목에서. 당황. 네, 목이 질투를. 요즘에 네. 제가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가래가 계속 이렇게 목에서 끌어 올라와서 이게 내가 자유의지대로 조절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많이 네. 웃으면은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경우는 처음인데, 네, 김세영 기자 옆에 있으니까 이 몸이 그냥 반응을 하네요. 네, 그럼 김세영 기자 오늘 핫토픽 바로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준비됐죠? 네, 시작. 핫 뜨거 핫. 네, 오늘의 핫토픽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일장기를 뜯어먹는 아베 총리 광고가 화제인데요. 이 광고는 이제 광고계의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가 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규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광고를 보시면요. 아베 총리가 이제 일장기 그 빨간색 부분을 이제 막 뜯어먹으면서 입과 턱, 뭐 이제 셔츠에 이제 피가 막 흥건한 그런 광고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베 총리의 독단과 공격적인 정책이 일본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 광고 저도 봤는데 네. 굉장히 뭔가 코믹하면서도 뭔가 섬뜩한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경각심을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핫토픽입니다. 동성애자 주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이 기독교 일부에 의해서 상영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서울여대랑 감리신학대학교에서 공동체 상영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여대는 상영회를 취소했고 이제 감리신학대의 경우에는 교내 상영이 취소됐다는 거짓 게시물이 붙어서 네. 한바탕 논란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의 수입사가 레인팩토리인데요. 네. 김조광수와 김승한 부부가 운영하는 영화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이 도를 넘은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밝혀서 물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 김조광수 그 감독님은 또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한 걸로 맞아요. 유명하기도 하죠. 네. 그만큼 이 동성애나 이런 뭐 성에 대한 자유를 좀 많이 추구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그 상영이 어떻게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개신교, 불교, 뭐 원불교에 이어서 이제 천도교까지 관건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제 교구별 릴레이 시국 미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이제 순교자의 자세로 저항하겠다는 그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제 입장문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이어서 천도교까지 관건 부정선거를 고백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도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 정치의 수명은 그리
비롯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교회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이제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맥박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순교자로서의 저항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진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종교계들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네. 이 현 시국이 정말 심각하다는 상황을 새삼 네.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네요. 네. 네, 어쨌든 우리 핫토픽 소식 오늘 함께 했고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함께 할게요. 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김세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볼 영화와 연극,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연극 불량선인이라는 연극이에요. 뭔가 제목이 좀 네. 심상치가 않네요. 네, 불령선인이라는 뜻은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이제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뜻으로 네. 부를 때 썼고요. 특히 이제 자신들의 일본인들의 말을 유독 안 듣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극도 이제 뭐 이런 제목처럼 이제 일제 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의 그 역사와도 뭔가 일맥상통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불량선인의 뜻은 그럼 어떤 뜻인가요? 불량선인 뜻이 이제 불량한 그런 네. 조선인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왜 웃으세요? 네, 그런 뜻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극인데 네. 연극 내용은 좀 이제 제목은 불량한 조선인들 그런 네.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투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의열단 네, 의열단의 이야기군요. 의열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역사 극 속에 이제 현대의 인물인 상복이라는 인물이 네. 이제 타임슬립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상복이라는 인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좀 뭐 시위나 집회 같은 거를 귀찮아하거나 참여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물폭탄 맞는 거 너무 싫어하고 왜 맞는지 모르고 네. 그리고 뭐 독립투사들이나 뭐 의열단처럼 그런 위인들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 왜 모여야 되지 그렇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네. 이제 그 치열했던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네. 이제 각성하게 되는 그런 연극 내용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듣게 되면 굉장히 좀 우리가 이런 연극을 보면서 네. 우리의 민초들의 이야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네. 담은 연극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 의도가 그러면 왜 이 기획 의도를 제작했는지. 네, 이 작품이 아무래도 역사극이라고 해서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무거운 역사적인 교훈이나 이런 걸 던져주기보다는 네. 실제로 보여주는 거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영웅, 뭐 위대한 역사적인 위인을 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 교과서에서도 정말 한 줄로 조그맣게 나오거나 혹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민초적인 이렇게 네. 좀 되게 잊혀진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민초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네요. 네. 이때 시기나 지금 시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더 안타까운 시점인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20세기에 참혹했던 그런 나치 학살을 네. 다룬 영화이기도 하죠. 인생은 아름다워, 정말 명작인데, 네. 네, 이 영화는 뭐 제목과 좀 반대되는 상황을 그렇죠.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이 작품은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작품인데요.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제 주연도 했고, 그리고 각본도 쓰고 연출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귀도, 네. 귀도라는 되게 순수하고 발랄한 청년과 네. 교사 도라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네. 결혼해서 이제 아들 조슈아를 낳습니다. 네.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독일인의 이제 유태인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귀도와 조슈아는 유태인이니까 네. 이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슈 아버지인 귀도가 아들에게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게임이야. 네. 우리는 이제부터 놀이를 한다라고 네. 그래서 1000점을 빨리 따면은 탱크 선물을 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순수한 아들에게 그런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되게 놀이라고 하면서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제 살아날 수 있지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아버지 기도가 이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서 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울리게 하는 영화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행동, 뭔가 아들한테 이 정쟁이라는 상황이 절대 네.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싫어서 네,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겨운 행동으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 숭고해 보이는 장면들이 맞아요. 많았죠. 그러면 김소영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두 편의 연극 불량선인과 또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해 주권을 빼앗겼을 때 당시의 그 상황을 연출한 네. 연극과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도 역사 속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만큼 주권을 네. 빼앗겼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아까 이제 연극 불량선인에서도 단지 영웅이나 정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인만 이렇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민초들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역할을 다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고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어떤 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네. 일을 최대한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잘못된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이 두 편의 연극과 영화 이야기 함께 했는데 김소영 기자가 원래 우리 끝날 때 함께 인사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취재가 있어서 좀 빨리 네. 가봐야 돼서 먼저 인사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죠. 네, 김소영 기자,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영 기자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보내면서 임현정의 고마워요 함께 들을게요.